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아무리 해줘도 돌아오는 건 원망뿐이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정성껏 해줬는데 자식이 퉁명스럽게 엄마는 답답해요. 아빠는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는 순간. 그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무시를 그대로 두면 시간이 갈수록 반드시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의 태도를 바꾸고 부모의 존엄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훈계가 아닙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의 선택이 앞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 영상이 공감된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더해질수록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의 태도를 거울 삼아 부모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저는 62세 김정희 어머니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희 어머니는 요즘 들어 아들의 태도가 너무 냉랭하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들어온 아들은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도 이런 거 말고 간단한 거 없어요? 라며 툭 던지듯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간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불쑥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와 대화를 나누던 정희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정말 속이 상해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때로 부모가 자식을 대했던 방식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추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닦지 않으면 흐릿해지고 탁해집니다. 아이의 말투나 태도는 부모의 과거 모습이 거울처럼 되돌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희 어머니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민수가 어릴 때는 제가 많이 바빴어요. 장사 끝나고 집에 와서 숙제 봐달라 하면 엄마가 너무 피곤해. 알아서 해하고 넘긴 적도 많았고요. 아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됐어. 엄마 바빠 하면서 잘라버린 적도 많았어요. 순간 어머니의 눈빛에 후회가 스쳤습니다. 아들의 퉁명스러운 말투가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어쩌면 그때부터 배어든 습관일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깨달음이 단순히 다 내 잘못이구나라는 자책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책은 오히려 부모를 더 무너뜨릴 뿐 관계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찰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여줄 뿐 그것을 지우는 건 우리의 손입니다. 아이의 무시가 거울처럼 내 과거의 행동을 비추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닦아내면 되는 겁니다. 정희 어머니는 그날 이후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말을 툭 던질 때 바로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 마음이 조금 서운하네. 그런데 내 말도 이해해라고 짧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을 아이가 잠시 멈칫하며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시선 속에는 엄마가 전과 다르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거울이라는 비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저렇게 무례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아이의 태도 속에 내 모습이 비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무심한 말투, 지쳐서 툭 던졌던 말, 아이의 말을 귀찮아하며 넘겼던 행동들이 거울처럼 되돌아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부모 책임은 아닙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서 겪는 사회적 스트레스, 또래 관계, 시대의 가치관 차이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의 의미를 모든 게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끗이 닦인 거울이 더 선명한 얼굴을 비추듯 부모가 자기 성찰을 통해 달라지면 자식도 서서히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정희 어머니는 요즘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작은 습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기 성찰 노트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들과 나눴던 대화에서 내가 먼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혹은 내가 서운함만 표현하고 아이의 말은 흘려버리진 않았는지를 적어보는 거죠. 기록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먼저 바꿀 수 있는 지점이 보이고, 그걸 한두 가지씩 실천하면서 관계의 결이 달라지는 걸 체감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그것을 단순히 모욕이나 상처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는 내 과거가 비친 흔적일 수도 있고 동시에 관계를 새로 빚어낼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거울은 나를 비추지만 닦을 수도 외면할 수도 있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 자식의 무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탁한 거울을 닦아내면 다시 맑게 웃는 얼굴이 비치듯 우리 관계도 새롭게 빛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음 내용은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침묵의 힘으로 존중을 전하는 것입니다. 58세 윤영희 어머니는 늘 딸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딸은 직장에서 지친 얼굴로 들어와 거실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영희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밥은 제대로 먹었니? 저녁은 뭐 먹을래? 하지만 딸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좀 쉬게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서늘해졌습니다. 단지 안부를 물은 것뿐인데 왜 저리 퉁명스럽게 구는 걸까?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영희 어머니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애가 자꾸 짜증을 내요.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소홀한 것 같고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말을 해야 사랑이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조언을 하고 안부를 묻고 때로는 훈계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바로 그 말이 쏟아질 때입니다. 사람은 지칠수록 말보다 여백을 필요로 합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가 숨쉴 공간을 주는 것이지요. 저는 영희 어머니께 3초 침묵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입 밖으로 내기 전에 3초 동안 멈추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꼭 지금 필요한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려는 말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냥 눈빛이나 미소로 대신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셨습니다. 며칠 뒤 딸이 퇴근 후 들어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부터 먹어라라는 말이 먼저 나왔겠지만
이번에는 말하지 않고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딸은 의아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잠시 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나 좀 이야기해도 돼? 그날은 오랜만에 딸이 먼저 속 이야기를 풀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침묵으로 여백을 만들어주자 딸이 스스로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이해를 전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관계에서 침묵을 견딜 줄 알면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집니다. 물론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심하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귀 기울이는 태도와 함께해야 합니다. 딸이 무심하게 말할 때 영희 어머니는 이제는 바로 반박하지 않고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딸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전해집니다. 침묵에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오해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급하게 내뱉는 말은 종종 의도와 다르게 전달됩니다. 밥 좀 먹어라라는 말이 너는 왜 항상 게으르니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불필요한 상처를 예방합니다. 말 대신 손길을 내밀고 시선을 맞추고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느낍니다. 아, 엄마가 나와 함께 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꼭 말을 해야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오히려 말이 줄어들자 딸이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침묵이 대화의 단절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한 겁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태도로 상처를 줄 때 억울하다고 말로 되받아치지 마세요. 그 대신 한 박자 멈추고 침묵으로 여백을 주어보세요. 그 여백이 아이의 마음을 열고 부모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단단한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침묵은 말이 부족해서 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이해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침묵을 넘어 자식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핵심 방법을 꼭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질문으로 자식의 자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63세 김명희 어머니는 최근 딸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보며 딸이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반찬 좀 지겨워. 맨날 똑같아. 순간 명희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시장을 다니고 허리 굽혀 반찬을 만들었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지겹다고? 화와 서운함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니? 하지만 다행히도 명희 어머니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쏟아냈을 말이었지만 그 결과가 늘 뻔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엄마는 왜 맨날 감정적으로 굴어? 또 시작이네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으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식이 무시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할 때 억울한 마음에 감정으로 호소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라거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하지만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식의 방어 본능을 자극할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불편한 감정이 몰려오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말에 반발하고 자신을 보호하려 듭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바꾸려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자각을 유도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명희 어머니는 그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말하니? 지겹다고 대놓고 얘기해. 그 짧은 질문에 딸은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한테는 절대 하지 않을 말, 그런데 엄마에게는 너무 쉽게 내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미안해. 이 장면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자각의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가 설교 100마디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라는 질문은 자식의 방어 본능을 자극하지 않고 대신 스스로 거울을 보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질문이 단순히 꼬집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차분한 목소리와 담담한 태도로 던질 때 효과가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비꼬듯 말한다면 질문조차 또 다른 비난이 됩니다. 감정은 최대한 내려놓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태도로 물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부탁을 무시할 때는 네가 직장 상사한테도 이렇게 대답하겠니? 부모에게 짜증을 낼 때는 네가 친구 엄마한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니? 존중 없이 대할 때는 네가 나를 대신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겠니? 이처럼 자각을 일으키는 질문은 자식이 자기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설교 대신 질문, 감정 대신 자각. 이것이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언어로 시작하느냐입니다. 감정의 언어는 벽을 세우지만 자각의 언어는 다리를 놓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말에 마음이 무너질 때 억울한 심정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대신 질문을 던지세요.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이 한마디가 자식의 태도를 멈추게 하고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갈수록 더 본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여기까지야라는 단호한 한마디로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67세 이순자 어머니는 평생을 두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손주 돌봄까지 몸과 마음을 쏟아부으며 엄마는 괜찮아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가게 시작하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요. 엄마가 좀 보태줄 수 있죠? 순간 순자 어머니는 멍해졌습니다.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두 아들을 도왔는데 이제 또다시 손을 벌리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아들이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처럼 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해줄 수 있다는 태도 속에서 순자 어머니는 자신이 사람이라기보다 은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된다.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끝없이 희생만 하면 자식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부모의 희생은 존중이 아닌 권리의식을 키워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계선입니다. 관계에는 반드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애정은 곧 지배로 변질되고
희생은 무시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여기까지야라고 말하는 순간은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건강하게 지키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자들도 강조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는 존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요. 경계가 없는 사랑은 상대를 망치고 나를 소진시킵니다. 마치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처럼 경계선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구조물입니다. 이 원리는 돈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요구나 시간적 요구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어떤 딸은 엄마를 24시간 대기 서비스처럼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늦게 끝나면 엄마 애 좀 봐줘요. 주말에도 엄마 반찬 좀 해다 주세요. 처음엔 고마워했지만 점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힘들다고 말하자 딸은 오히려 엄마가 그 정도도 못해? 라고 대꾸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답변은 똑같습니다. 엄마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네 몫이야. 이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가장 따뜻한 조언입니다. 부모의 희생을 멈추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기 발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의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단호한 한마디가 자식을 성숙한 어른으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쇼츠 영상은 기회를 먼저 주지만 롱폼 영상은 끝까지 검증하고 나서야 밀어줍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도 비슷합니다. 무한히 기회를 주면 자식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때로는 검증의 순간, 즉 경계선을 만나야 성숙해집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건 사랑 같지만 사실은 자식을 나약하게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처음엔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혹은 나쁜 엄마로 보이지 않을까 두려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들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을 터뜨렸지만 스스로 대출을 알아보고 발로 뛰며 사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한마디가 아들의 자립심을 깨운 것입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희생은 멈춰야 합니다. 희생이 사랑의 전부라고 믿으면 결국 존중도 사라지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야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부모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자식은 어른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모가 끝없이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울분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경계는 싸움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내는 또 다른 방식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자식이 무리한 요구로 당신을 힘들게 할 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한마디가 부모의 존엄을 지키고 자식의 성장을 돕는 가장 따뜻한 경계가 될 것입니다. 경계선을 세운 뒤에도 부모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더 근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5번째는 모른다고 무능한 게 아니다라는 선언으로 부모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61세 한정옥 어머니는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인터넷 뱅킹 좀 해줄래요? 급하게 이체할 게 있는데. 정옥 어머니는 휴대폰을 잡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앱을 열었는데 인증서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땀이 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렇게 느려? 이런 것도 몰라.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말은 정옥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후벼 팠습니다. 순간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고 딸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모르는 건 배울 수 있어.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내가 무능한 건 아니야. 딸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짜증을 내고 돌아서 버렸겠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바로 존엄을 지키는 언어입니다. 기술을 잘 모른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의 존엄이 깎여서는 안 됩니다. 존엄은 성취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부모 세대는 서툴다 보니 그것만으로 부모를 뒤처진 사람, 무능한 사람처럼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건 무능이 아니라 경험의 차이일 뿐입니다. 은행 앱을 잘 못 다루더라도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유튜브 알고리즘이 떠올랐습니다. 영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영상이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 다시 주목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능력은 특정 영역에서 잠시 뒤처질 수 있어도 그 사람 전체가 무가치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특정 기술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한정옥 어머니는 그날 이후 태도를 바꿨습니다. 딸이 짜증을 낼 때마다 주눅 들어 사과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차분히 자기 생각을 전합니다. 모르는 건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나를 무능하게 보지는 말아라. 이 말이 반복될수록 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돌리던 딸이 나중에는 천천히 설명해주며 엄마, 이것 같이 해봐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언어의 힘은 여기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건 부모의 강한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존엄을 포기하면 자식은 더 쉽게 무시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단호하게 자신의 가치를 세우면 자식은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이 원리는 기술 문제를 넘어 일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옷차림 때문에 촌스럽다는 말을 들을 때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투가 느리다고 무시받을 때 천천히 말해도 내가 가진 생각의 깊이는 달라지지 않아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엄마는 몰라라는 말을 들을 때 나이가 들었다는 건 모른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겪어왔다는 뜻이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언어는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담긴 말입니다. 그것이 자식에게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아, 엄마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이구나. 한정옥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딸의 짜증 앞에서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엄마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배울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지. 이 말에 딸은 더 이상 비웃지 못합니다. 존엄을 세우는 말은 아이의 태도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도 지켜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기술에 서툴러지고 젊은 세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른다고 무능한 게 아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또 스스로에게 들려주어야 할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존엄을 지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부모의 존엄을 지킨 다음 자식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마지막 핵심이 기다립니다. 6번째는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이라는 말로 책임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70세 김말순 어머니는
손주 셋을 거의 매일 돌보며 살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하원부터 저녁 식사, 숙제 봐주기까지 전부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고단했지만 말순 어머니는 꾹 참고 웃으며 손주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를 왜 이렇게 늦게 재우셨어요? 그리고 음식도 너무 기름지게 하셨네요. 요즘은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 순간 말순 어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애를 돌봐준 대가가 칭찬은커녕 질책이라니.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또다시 불만을 제기하려 하자 말순 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부족했나 보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해주던 어머니가 당연히 또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날만큼은 분위기가 달랐던 겁니다. 이 짧은 한마디,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은 단순한 투정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노고를 깨닫게 만드는 강력한 경계 선언입니다. 부모가 무조건 참고 헌신만 하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습니다. 결국 부모는 깊은 상실감과 인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지요. 자신이 해준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기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참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직접 해보라는 말은 자식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하나는 부모의 노고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다른 하나는 성인이 된 이상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심리학에서도 인지적 전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늘 누군가 대신해주던 일을 직접 하게 되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하루만 지내도 그동안 부모가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어떤 잔소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물론 이 말을 꺼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 걱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돕지 않으면 아이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나쁜 부모로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끝없는 희생은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은 희생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선 긋기가 더 큰 사랑이 됩니다. 말순 어머니가 그날 직접 해보라고 말한 후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스스로 아이를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어머니의 도움을 권리가 아니라 감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 변화는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억울함을 참으며 속으로만 울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변화였죠. 자식이 부모의 헌신을 무시하거나 당연시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말은 부모가 손을 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더 값지게 만들고 자식이 스스로 어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가장 단단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다뤘던 이야기들의 공통된 핵심은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당할 때 그 순간은 단순히 상처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거울처럼 비추어라. 자식의 태도 속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성찰하되 결코 자책으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을 활용하라. 말로 부딪히기보다 여백을 주는 침묵 속에서 존중이 싹트고 아이가 스스로 대화의 문을 열게 됩니다. 자각을 유도하라.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와 같은 질문은 설교 100마디보다 강력합니다. 경계선을 그어라. 여기까지 하라는 선언은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존엄을 지켜라. 모른다고 무능한 게 아니다라는 말은 부모의 가치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직접 해보게 하라.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은 책임을 돌려줌으로써 자식이 부모의 노고를 깨닫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온전한 인격으로 존중하게 만드는 것.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자기 존엄을 세울 때 자식은 진정한 존중을 배우고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무시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단호한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지켜주고 자식을 성장으로 이끕니다. 나는 네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이다. 이 선언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결론입니다.